GTX 라인으로 엄청나게 떴다가 뚝 떨어진 의왕. 그런데 요즘에 의왕을 띄우려고 또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입주 물량이 적다. 문정부 때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공급 부족, 그 다음에 GTX 등 교통호재, 그리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풍선효과. 근데요 풍선효과는 오로지 심리 요인이고 풍선효과는 부추긴 거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심리가 풍선효과가 나올 수 없는 심리죠. GTX 교통호재 개박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통했다는 공급 부족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와서 어디 이야기를 해요? 안성, 의왕, 안산 등 공급이 없는 지역들,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뜬다. 근데요, 자 일단 공급 부족은 아니었죠. 저희가 공급 부족 아니라는 이야기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입주 아파트는요, MB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가 훨씬 적었고, 이건 서울, 전국, 수도권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았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살고 싶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폭등한 상황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다시 오를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 진짜 공급이 부족해서 집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되죠. 근데 월세 부담이 너무 크고 전세 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싶을 때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살고 싶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충분히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뭐 수억 수십억 해가지고 자기 수년치의 연봉을 노후 대비까지 다 때려박아서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말을 믿고 산 사람들 많아요. 공급 부족이겠거니 하고. 근데 아니죠. 공급 부족처럼 보였던 것은, 첫 번째는 재건축 연화 완화를 통해서 연실을 늘어나게 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구 수가 늘어났는데 이 가구 수 증가의 대부분은 청약을 받기 위해서 가구를 나눈다든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무주택이에요. 그러면 세대주로 가구를 분리해서 청약을 받는 경우죠.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로또 청약 엄청 많이 나오고 그만큼은 현 시세랑 분양 시장의 그 가격 차이는 안전 마진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엄청나게 높였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의 경우는 양도세와 보유세, 취득세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세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4인 가구인데요, 1가구 4주택이었어요? 그러면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4가구로 나눈다. 사는 것은 똑같이 한 곳에 모여 사는데, 이런 경우 가구 수는 늘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진짜 수요가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또 지금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는 거죠. 공급 부족하면 무조건 되겠거니. 입주 아파트는요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고요. 멸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지역의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질 일은 없다. 그리고 또 GTX 겹호재. 근데 본격 하락했죠? 다시 뜰 수 있을까요? 또 수혜 기대. 지금 딱 띄우려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보이죠? 의왕, 안산 이런 지역들 지금 공급도 없고 GTX 수혜도 있으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공급 부족 GTX를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둘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첫 번째 공급은요 부족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GTX는 호재가 맞지만 너무 과잉 반영됐다. 어떻게 GTX 호재 아파트가 더 교통이 편리한 서울의 금강구라든가 노도강 이런 아파트보다 더 뜰 수가 있느냐? 날개 없는 추락이죠. 죽다 살아났지만 집값은 살리지 못했다. 이제 와서 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는 왜 이야기 안 했어요? 위험하다고? 아니, 한 작년쯤 돼서는 거의 뭐 떨어지는 게 확실시 됐죠. 떨어질 때 다 돼가지고 이제 떨어집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고 있어요. 투자하세요 오릅니다 하다가 떨어지는 거 보이니까 말 바꾸는 사람들이 뭐가 많냐. 특히 몇몇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선한 얼굴로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뭐 부자 되는 법 공부시켜준다고 개소리. 본인이 팔고 있는 지역을 사라고 부추겨 놓고서 떨어질 때 다 돼서 떨어진다 맞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지금 어때요? 50% 뛰더니 5억 뚝. 어떻게 됐어요? 16억 3천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았던 인도권에 있는 단지가 지금은요 13억에 거래됐고 그 뒤에 11억 9천까지 또 떨어졌다. 근데 문제는 호가는 12억 원대까지 내려왔다. 근데 안 팔리죠? 더 요거보다 낮추지 않는 이상은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또 인더건 센트럴 사이 1억 이상 떨어졌고 지금 5억 5천 떨어진 7억의 거래가 되었다. 50% 뛰었다가 반토막 났으면요 75% 된 거예요. 금리 오지는데 누가 사냐? 왜 의왕까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버블 7 위주로 뛰고요. 여기가 침체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 노동왕 등 이런 데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가 조금 뜨자마자 떨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돼요. 자금이 몰리는 지역이 있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렇게 안 들어간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막판에 호구 잡히는 데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저기가 더 뜨니까 의왕 같은 데도 올랐던 거예요. GTX 이야기하면서. 의왕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수도권에서 핵심 지역이 아니면은 그쪽에 상승세가 번졌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늘 그래 왔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오버슈팅 된 상황이니까 더 크겠죠. 하락폭이. 매매 가격 지수. 아까 GTX가 뭐 들어와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 치고는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냐. 하락폭이 주별로 0.3%씩 떨어지고 있어요. 3주째. 엄청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전세도 하락폭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전세는 그렇게 뚝뚝 떨어질 수가 없죠. 전세가율은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졌죠. 통계를 바꿔서 띄우려고 해도 결국엔 떨어지다가 요즘에 전세가 하락폭이 좀 가속화되니까 전세가율이 조금 오른 느낌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세가율은 굉장히 작다. 갭이 굉장히 크다. 자,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면 어떻게 될까요? 풍전효과니 뭐니 재작년까지 엄청나게 뛰었죠. 작년에 마지막에 이제 그 GTX 호재 이야기해가지고 이미 오른 데다 거품 더 붙였죠.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7월에 DSR 들어가고 8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니까 400건 500건 거래되던 곳이 100건도 안 나온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살아나요? 대선 효과. 아,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주겠지. 안 살아나죠? 그나마 GTX 빨로 더 이야기해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7월에 거래량 최악이 나왔는데 7월에 거래량이 오르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8월이 최악이 될 가능성도 꽤 높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린 사람들은 더 크게 피해보는 거다. 어떻게 저기가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5억 4천이죠. 아직 이만큼 남았죠. 여기가 이제 거의 원상복구 된 거죠. 호가 지금 안 낮추고 있어요. 기대감이 엄청나죠. 그래도 조금 떨어졌죠. 호가 안 낮추고 버티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떨어졌죠. 기대감이 있더라도 호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아직 떨어질 여력은 한참 더 남았고 여기 이제 전세가를 많이 따라잡았죠.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이 호가에 누가 들어가요? 요 정도 수준인데 갭이 너무 크죠. 전세가 5억대인데 4억이나 갭 주고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전세가 3억인데 갭을 한 2억 5천 주고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크죠.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도. 자, 인덕원 에센트로 어디까지 올랐어요? 15억 이상 올랐죠. 지금 막 직거래 해가지고 띄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격 하락은 막지를 못한다. 호가 11억 9천. 아, 그래도 11억 9천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더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럼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야지. 늦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안 산다. 저게 마지막이었지. 자, 9억 5천 정도 하던 게 9억까지 떨어졌죠. 이게 왜 9억 5천에 거래됐냐?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 9억 거래가 최근에 더 많이 나왔죠. 9억까지 호가 낮췄다. 8월에 그럼 거래가 떠야 되는데 9월에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죠. 호가 낮췄는데도. 갭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올랐다가 요만큼 떨어진 게 뭐가 떨어진 거냐.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5억까지는 떨어져야지. 여기도 이 정도 가격이었던 거 갑자기 막 20년 막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쭉 뛰었던 거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어때요? 6억 하던 게 갑자기 막 13억까지 올랐다가 11억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근데 11억 1000인데 요거는 거래 안 쳐주죠? 왜? 9억까지 떨어졌는데 9억 2천 거래인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하락 거래는 아니다 라고 안 띄워주지만 사실은 떨어진 게 맞죠. 자, 호가도요 많이 떨어졌어요. 10억 5천까지 떨어졌죠. 여기도 호가 뚝 떨어졌고 자, 9억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1층 9억 8천이 직거래로 뜨더라. 문제가 있죠. 띄우려는 수작인 게 보이죠. 전세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여기도 전세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도 갭이 크다.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실수요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의왕에서 살던 사람이 저 가격에 사겠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저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지인들만 와서 물리는 거죠. 물릴 외지인도 없다 이제. 자, 매물 팔려고 엄청 내놨죠. 전세가 지금 떨어지는데도 전세 매물 엄청 늘었죠. 월세 대란은커녕 월세 매물 늘고 있죠. 어딜 봐서 공급 부족이냐. 신축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공급 부족은요, 수요 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은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다. 왜냐하면 핵심 공급은요 입주가 아니라 매물이다. 왜냐하면 매물이 계속 소진되면서 쌓이는 거라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훅 늘어나면은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세금 부담, 6월 안팎으로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증거고,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는요, 세금 부담 때문에 내놨다가 다시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끝을 모르고 떨어진다. 그런 지역이 진짜 공급이 부족한 거지. 그런데요, 2020년에 허위 매물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8월 21일에 시행하고 한 달 유예기간 줘서 9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근절시킨 다음에는 모든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 매물이 슬금슬금 우상향을 했다. 즉 공급 부족이었던 지역은 없었다. 입주요? 올해 입주 하나도 없죠? 내년에 많아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이야기할 때 입주 많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분양가 상한제나 뭐 재초안 같은 걸 해서 분양이 안 돼서 입주 아파트가 향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놔라. 내년에 공급 많은데요? 내년에 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는 건 멍청한 행위다 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공급 부족이 아니다. 자, 분양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재개발하는데 2600개 중에서 500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도 2180에서 200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자꾸 때려 부수고 지으라고 그것 때문에 공급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개소리예요. 얼마 안 나온다. 지금 여기 인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덕원 자이 899가구 분양 가격은 얼마예요? 74가 8억이 넘어가요. 지금 떨어지는 추세 봤을 때 74를 저 8억 넘는 가격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재작년만 해도요, 송파가 7억에 나왔어요. 그거 보시면 저 가격에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죠. 자, 주변 단지 이때 한 5억 정도 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몇 건으로? 하나, 둘, 세 건으로. 그리고 얘보다 저렴하니까 로또 분양이다. 말도 안 되죠. 분양 얼마 정도에 했었냐? 비싸다는 게 보이죠. 주변에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정도 가격이에요. 지금 막 몇몇 띄우려는 댓글들 있죠. 안 좋다고 하면서 이거 띄우려는 사람들 있죠. 둘 중에 하나죠. 요 지역에서 집값 안 떨어지게 우리 지역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사람 아니면 건설사 알바겠죠. 결론, 의왕 하락폭 가속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니? 앞으로 더 심해진다. 언제까지? 거품 빠질 때까지. 지금 빠진 것 이상으로 앞으로도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